기전력이 2인 이상적인 전지와 저항이 R1, R2인 두 개의 저항기 그리고 유도계수가 L인 인덕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 두 저항기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계수가 L인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인덕터에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만큼입니다. 인덕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에는 전류에 있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다는 걸 뜻합니다. 얼마만큼 높냐면 이만큼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그리고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경우 I1은 I2와 I의 합의해야 되죠. 그리고 회로 각 부분을 이렇게 A, B, C, D, E, F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회로 A, B, C, F, A에 대해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A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하죠. 얼만큼 증가하냐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의 흐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하죠.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1, I1만큼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F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C에서 F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가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2, I2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F를 거쳐서 처음 위치 A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되죠. I1이 I2와 I의 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1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배로 F, C, D, E, F에 대해서 F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F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F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만큼 증가하냐면 R2, I2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는 전기 포텐셜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 인덕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습니다. D에서 E로 가는 과정은 전기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인덕터에서 전기 포텐셜 감소합니다. 얼만큼 감소하냐면 이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E를 거쳐서 F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I2가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I2에 이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양변에 이 녀석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마지막 식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이 전체를 이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R 프라임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에 있는 그림의 RL 회로에서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한 바퀴 뺑 돌려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 이렇게 영이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게 되면 이 RL 회로에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E가 E 프라임으로 바뀌어 있고 R이 R 프라임으로 바뀌어 있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죠. 식 자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식과 형태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E를 E 프라임으로 R을 R 프라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R'은 그대로 놔둬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라임과 R'을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죠.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 I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I가 정해졌으니까 앞서 I2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I를 시간에서 미분해서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R'에 이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I2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I와 I2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I1은 I와 I2의 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정리하게 되면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1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